조건부 확률. 오늘은 아마 그 조건부 확률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가고 아마 끝날 거예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조건부 확률은 이름 그대로 조건이 첨부가 되어 있는 그냥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학적 표현은 총 몇 개가 존재하느냐면 두 개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집합에서 나오는 조건제시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오고 있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둘 다 무슨 기호가 존재하냐면 공통적으로 바라는 기호가 존재를 해요. 자,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바라는 기호에서 아무래도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가 추가가 되겠고요.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률이죠. 그래서 얘는 probability라는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항상 바가 나와 있을 때는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집합에서는 목적이 원소죠. 원소다 보니까 여기에 원소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바 x가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 우리 이거 1, 2, 3 그냥 이렇게 쓰고 말죠.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면 그때 만약에 여기 제곱이 들어간다면 얘는 1, 2, 3이 원소가 아니고 1제곱, 2제곱, 3제곱이 원소가 되겠네요. 자,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왼쪽에는 목적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의 목적은 어떤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목적으로 들어가는 대상인 사건이 들어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들어가지만 그 조건도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표현 형태가 뭘로 만들어지느냐? A 사건의 확률이지만 다만 B 사건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의 A 사건의 확률을 물어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굴렸어요. 주사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사위 시행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짝수 사건이 2, 4, 6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그런 사건의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냥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내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실수로 소수가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수로 소수가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놓고 그냥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짝수의 확률은 얼마일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소수가 나왔다. 소수는 2, 3, 5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내가 소수가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짝수의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2, 3, 5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수가 나올 확률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2, 3, 5 중에서밖에만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소수가 나온 상태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라고 한다면 그냥 3개 중에서 하나예요. 괜찮나요? 3분의 1이라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벤 다이그램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전 사건 S 사건이 있고요.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어요. 자,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B가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B가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A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 예를 들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A가 짝수 사건, 그 다음에 B가 소수 사건 이라고 한다면 B 경우들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A가 될 확률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그런 사건의 확률이 똑같다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뭘로 줄어드냐면은 B 사건의 경우의 수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건, A 사건은 B 안에 있는 A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사건 확률이 될 거예요.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분모 문제와 똑같이 NS로 나눠준다면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괜찮죠? 실제로 얘는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지 않으면 못 써요. 다만 얘는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지 않아도 항상 쓸 수 있는 원래 맞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데 왠지 이렇게 보면은 곱사건 확률하고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곱사건 확률을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면은 얘는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서 얘는 전체 중에 요거예요.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은 좀 차이가 납니다. 전사건 자체가 차이가 나요. 얘는 B가 전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자, 사실상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확률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만 앞에서는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그 조건부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교실 안에 탁자가 있는데 탁자가 뭐 의자와 책상이 총 9개 있다고 쳐볼게요. 뭐 여기 칠판이 달려있고 교실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 어떤 A라는 학생이 쪼르르 들어와서 책상에 아무데나 앉을 때 이 책상에 앉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물론 9개 어디에도 앉을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9분의 1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왜? A라는 학생이 이 강의실로 들어온다라는 게 없어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A라는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 책상에 앉을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수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생이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안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뭔가 좀 우기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딱 보고 9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A 학생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게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조건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확률이 9분의 1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확률은 사실상 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조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해석하는 게 당연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케이스에 관련된 예시를 한 번만 좀 봐볼게요. 다른 케이스에 관련된 거. 요건 좀 지울게요. 차이만 좀 잠깐 본 거니까. 자, 요거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는 어떤 뭐 네모 박스가 있어요. 그 네모 상자 안에 A라는 주머니가 하나가 있고 B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 큰 상자 안에. 그러면 그 큰 상자 안에 내가 손만 집어넣어서 주머니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공을 하나 뽑아내는 그런 식이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때 A 주머니 안에는 흰 공이 3개가 들어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1개만 있고요. 검은 공이 뭐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내가 주머니에 아무거나 골라서 공 하나를 뽑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때 A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지 B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지 모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A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과 그 다음에
B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 요 두 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은 각각 다 성립할 수 있는 애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일단 주머니를 먼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A 주머니를 고른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주머니를 고를 확률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냐? 요거 지금 얘랑 똑같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뽑아볼 수 있구나. 얘는 B 확률 곱하기 P A밥이에요. 괜찮나요? 그쵸? 어차피 얘가 얘랑 똑같다면 요 확률은 얘랑 얘를 곱한 걸로 봐도 되죠? 그쵸? 참고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곱사건의 확률마저도 찢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정리는 합사건을 찢어 놓는 거잖아요. 곱셈 정리는 곱사건을 찢어 놓는 겁니다. 어느 케이스에서? 이렇게 순서가 잡혀져 있는 케이스에서. 내가 주머니 안 고르고 공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주머니를 먼저 고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A 주머니를 뽑을 확률 곱하기 뭘 들어가야 돼요? A 주머니를 골랐으면 그 안에서 공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주머니를 고른 그 상태 안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곱해주면은 그게 A 주머니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얘도 B 주머니를 뽑을 확률 곱하기 B 주머니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뽑을 확률로 찢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A가 골라질 확률은 둘 중에 하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거야. 얘는 조건부 확률인데? 응? 어떻게 하지? 그럼 뭐 PA분의 PA 교집합 흰 이건가? 그럼 뭐야? 원상태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한 거지? 얘를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게 A 주머니를 고르면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고르는 게 교집합이 한 번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짝수, 아니다, 2배수면서 3배수일 확률 이런 거는 한 번에 계산되잖아요. 그냥 6배수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면서 흰 공, 요게 뽑는 행위가 한 번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머니를 먼저 고르고 그 주머니 안에서 공을 뽑는 게 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A 주머니를 골라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흰 공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인 거예요. 얘가 기존에 우리가 확률이라고 그냥 생각했었던 내용이구나. A 주머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뿐 그냥 흰 공 뽑을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뭔가 좀 다르잖아. 얘는 골치 아플 때 얘로 끝내는 거야. 둘 다 같은 얘기기는 한데 쟤는 오히려 흰 공이 먼저 뽑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주머니 먼저 고르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 주머니 먼저 집어넣는 걸로 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순으로 나올 때는 얘가 또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B 주머니 고를 확률은 지금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B 주머니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뽑을 확률이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0분의 3 더하기 1 그래서 4 5분의 2의 확률로 여기서 랜덤하게 공 하나 뽑으면 흰 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실제로 이 조건부 확률 문제 거의 대다수가 요거로 나와요. 거의 대다수가 요거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응용해서 나온 케이스. 자, 다시 한번
B라는 사건이 성립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문제가 뭐냐면 A가 먼저 진행되고 B가 나중에 진행된다라는 순서가 존재할 때예요. 괜찮죠? 만약에 A가 먼저 확인되는 상태에서 A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마치 어떤 거냐면은 그 흰공 뽑을 확률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A 주머니 고를 확률. 이런 거면 그냥 뒤를 볼 것도 없죠. 그냥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상 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나오는 케이스에서 지금 뒤에 걸 물어보는 게 조건 확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B가 나올 확률은 지금 요거 A면서 B일 확률과 두 번째 A가 아니면서 B일 확률 이걸 보는 거구나. 지금 이건 아까 예시 드느라고 잠깐 좀 써놓은 거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게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되겠고 이때 A가 먼저라면 얘는 A 확률 곱하기 B 바이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6건 곱하기 P B바 A의 6건 이렇게 그냥 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위에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2번이에요. 결국 1번 하나만 나온다고 했지만 2번을 쓰는 이유는 얘만 그냥 그대로 업그레이드 해 놓는 거라서 사실상 요거 하나로 거의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갔는데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더니 여기에 갑자기 흰 공 하나가 딱 하니 꺼내져 있어요. 이제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A에서 나왔을까 B에서 나왔을까? 누가 꺼내놓고 갔는데 이게 A에서 나왔는지 B에서 나왔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나? 해보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얘는 이미 흰 공이 꺼내진 거예요. 흰 공이 이미 꺼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흰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흰 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건상. 그게 A 주머니에서 흰 공이었을 확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거는 흰 공이 A 주머니보다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방향 순서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흰 공이 나올 확률 분의 A 주머니면서 흰 공 나올 확률로 바꿔줘야 되겠고, 이 흰 공 나올 확률이 지금 케이스 두 가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가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과 B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 분의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로 봐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3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죠. 그 중에서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 10분의 3이니까 3 더하기 1분의 3 4분의 3이구나. 괜찮죠? 얘는 이 흰 공이 여기서 나왔을 확률이 4분의 3이구나. 3대 1의 확률로 이쪽에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그럼 뭐야? 흰 공 개수만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3대 1이니까? 지금 얘는 공 합쳐서 5개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3대 1로 나오는 거지, 이거 개수 다르게 나오면 흰 공 개수만 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때는. 자, 어쨌거나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케이스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네요. 자, 다시 한번. B가 나왔는데 아니다. B가 이미 나온 거야. 그때 그게 A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얘는 PB분의 PA 유지바 B. 근데 그 PB가 아까 위에서 쓴 거 그대로, 그렇죠? A교 B
P, A 여집합 교집합 B 분의 P, A 교비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메인으로 나오는 개념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저 틀만 생각해주면 돼요. 밑에 거는 사실 그냥 얘 확장적인 것 뿐이니까 얘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점은 뭐라고요? 순서가 존재할 때요. 이게 곱사건의 확률이 어려운 경우들은 다 어떤 경우? A, B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반드시 먼저 시행돼야지 나머지가 처리될 때 그때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큰 틀이고요. 관련된 걸로 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게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이 내일 시합을 해요. 내일 시합을 하는데 막 뉴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팀이 내일 이길지 질지가 비가 올 때랑 안 올 때로 확률이 어떤지 계산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축구팀이 비가 올 때 이길 확률을 놓고 보니까 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승률이 70%예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 승률이 비가 안 오면은 너무 떨어져요. 10%예요. 비올 확률이.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일 때 내일 이 팀이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다른 데 어차피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좀 좋은 문제라서 예시로 좀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가 올 때예요. 비가 올 때. 한마디로 비 오는 거는 확률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내가 좋아하는 그 팀이 여지까지 경기를 다 누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비가 온 것만 추려본 거예요. 그럼 비가 온 것만 놓고 봤을 때 승률이 10번 중에 7번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비 오는 거는 조건입니다. 괜찮죠? 그때 이길 확률이에요. 그때 이길 확률이 지금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비가 안 올 때예요. 비가 안 올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지금 10%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 8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얘는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 좀 지울게.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 사건 S라고 칠 때 비가 오는 사건이 있고요. 비가 안 온 사건은 어차피 여사건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승리하는 사건 이렇게 있겠죠. 반대는 어차피 패배니까. 한마디로 사건 종류는 4개야. 비 오는 사건, 비 안 오는 사건, 승리하는 사건, 패배하는 사건. 하지만 비 오는 사건, 비 안 오는 사건은 여사건 관계니까 하나만 쓰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이 비가 오면서 지는 거고요. 얘는 비 오면서 이기는 거. 얘는 비가 안 오면서 이기는 거. 얘는 비가 안 오면서 지는 거예요. 괜찮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일 이 팀이 이길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된다 그랬죠? 왜? 모든 데이터가 전부 비 안 오는 거랑 비 오는 거 이 2개로만 데이터가 구분돼 있어요.
한마디로 B라는 조건이 선행 조건으로 항상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갖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그래서 얘는 B가 오면서 승리하는 것과 B가 안 오면서 승리하는 것 두 개를 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B 오면서 승리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B가 안 오면서 승리하는 것,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이때 B가 오면서 승리하는 거는 당연히 B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B가 오는 경우만 한정해서 승리하는 경우로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B가 오지 않을 확률 곱하기 B가 안 오는 경우만의 승률 또 곱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얘는 B 올 확률 지금 80%, B 올 때 이길 확률 70%, 어마어마한 승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B가 안 올 확률, 그럼 뭐 20%겠죠? 그때 승리할 확률은 10%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팀이 내일 이길 확률은 데이터상으로는 58%의 승률을 예측해본다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조건부 확률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번만 잘해도 거의 다 끝나요. 당연히 위의 내용은 별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얘는 정의예요. 정의.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곱셈 정리, 곱사건 한정 해석 변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문제 잠깐만 풀어봅시다. 70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그죠? 너무 쉽죠? PA바 B라는 거는 B 중에서 A만이니까, 그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PB바에는 A 중에서 B일 확률이니까 3분의 그래서 당연히 그냥 6분의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하나만 좀 가볼게요. 앞에는 조금 쉬웠으니까 705번 한 번만 해볼게요. 705번.
그죠? 어차피 얘는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잖아요. 15개 공. 그래서 3배수가, 아니 뭐 근원사건 다 똑같으니까 3배수가 나오는 경우 중 빨간색이면서 3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고, 3배수는 어차피 3, 6, 9, 12, 15 5개밖에 없죠. 그 중에서 3배수의 빨간색은 9, 12, 15 3개밖에 없어요. 5분의 3. 그쵸?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가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708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708번. 되게 쉽지. 미안. 잘한다. 다들 되게 잘하네요. 자, 이게 터프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해석을 되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솔직히 개념 딱 이거밖에 없는데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로. 뭐 물론 지금 요 안에서는 방금 했기 때문에 좀 잘 된 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살짝 좀 희미해졌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줘야 돼요. 뭐뭐 할 때, 뭐뭐가 이미 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때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곱사건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이거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보통 곱사건 확률이면은 뭐뭐면서 뭐뭐일 확률 이렇게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은 뭐뭐일 때, 그러니까 이미 그건 성립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걸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건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차피 뭐 근원사건 확률 다 똑같으니까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 그럼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는 홀짝 경우의 수와 짝홀, 그렇죠? A, B 순서라고 놓고 봅시다. 그 중에서 지금 A가 홀수일 확률이면은 홀짝인 경우의 수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는 홀짝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3개 2개, 그 다음에 짝홀 나와야 되니까 2개 하나, 그죠? 이 중에서 3개 2개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니까 8, 6. 그래서 그냥 답이 4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710번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순열을 이용한 조건부 확률. 그래도 하나 하고 그래, 무난한 거 하나 뒤로 하고 뒤로 갑시다. 716번으로 가볼게요.
오, 시간이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딱 뭐죠? 그래, 일단 다 써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짝수가 되는 모든 경우에서 어차피 뭐 근원사건의 확률은 다 8C3으로 다 똑같으니까, 그쵸? 83분의 1로 다 똑같으니까 얘는 A가 홀수이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짝수인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 요거의 경우의 수는 어차피 홀수가 두 개면서 짝수, 그러니까 짝인 경우와 짝짝짝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홀짝 4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고 얘는 4개 중에 3개 뽑고 이게 그냥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6, 4, 24에다가 4를 더한 거. 자, 총 28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사실 좀 이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홀수가 2개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A가 홀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불편해요. 대신 그러면 까다로운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쟤를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A가 1인 경우, A가 3인 경우, A가 5인 경우 그냥 이렇게 3개 다 구해서 더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더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홀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홀수는 3, 5, 7 중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짝수는 어차피 2, 4, 6, 8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이면은 남은 홀수 5, 7 중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짝수 4, 6, 8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겠죠. 자, 5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7 밖에는 없겠고 그 다음에 짝수 중에서는 6, 8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될 겁니다. A가 7인 경우는 어차피 못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28 중에서 12, 6, 2 28분의 22 될 겁니다. 짝짝짝이 아무래도 훨씬 더 적으니까 7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7분의 5 답이 5번입니다. 자, 아유 끝나기 전에 저기 하나만 후딱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하나만 안 되나? 유형 2번까지만 저기 그 721번 이거 하나만 잠깐 가볼게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진짜로 정말 간단해요.
자, 문제 자체가 얘기하는 게 되게 허무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y는 x 위에 있는 두 점일 때예요. 그래서 5개 외에는 아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y는 x 위에 두 점일 때 조건 만족하는 것 중에 그 중에 x가 모두 양수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뽑는 것 중에 둘 다 양수면 그 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5시 2분의 그냥 2시. 그래서 그냥 끝이에요. 되게 허무하죠?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왜 터프냐? 쉽게 보지 못하고 이게 다른 점들에 현혹되는 거야. 조건이 되게 좀 많아 보이니까 되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본질만 딱 보면은 답은 굉장히 그냥 수월하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오늘 722번까지 나갔어요. 그죠? 확률을 미칠 듯한 속도로 그냥 막 나갔죠. 하하하. 숙제가 많아져서 미안. 하지만 목요일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나도 이제 몸이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야.